은지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죽어. 벙어리로 알려진 포장마차 할머니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밤 입을 여셨는지. 사연 모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 제작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김은지. 3개월 후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선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천막 아래 작은 포장마차. 3년 동안 퇴근 후면 꼭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과묵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벙어리라고. 저는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었거든요. 대답이 없으니까요. 일기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결혼해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저으며 듣고만 계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예식장 계약했어요. 6월 결혼이에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년 동안 변함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어디야? 방금 퇴근했어. 지금 밥 먹고 있어. 또 그 포장마차지? 재혁이 웃었습니다. 응, 습관이 됐어. 결혼하면 내가 매일 해줄게. 이제 그만 다녀. 알았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 은지야. 결혼 전에 여행 갈까? 여행? 응. 계곡으로. 둘이서 조용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 물놀이 좋아해. 그래, 날 잡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면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며칠 후 재혁을 만났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재혁은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을 예약해뒀습니다. 은지야,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 응. 청첩장 시안 나왔어. 내일 보여줄게. 재혁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살게 되는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재혁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보험 들까? 보험? 응. 서로를 수익자로 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 만약을 대비해야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요?
재혁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안 되잖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보험부터 얘기하다니.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알았어. 결혼하고 생각해보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야근은 아니었지만 습관처럼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할머니는 묵묵히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남자친구가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적고 계셨습니다. 결혼하면 보험 들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커덕.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벙어리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손이 떨리는 건 연세 때문이라고.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손목을 잡은 거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한참을.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슬픔 같은 것, 아니면 걱정.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엎어질 듯 말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왜?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뭐, 재혁이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혁?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재혁이 또 한 건 하려고? 이번엔 누구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상대방 말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계곡? 야, 거기 재수 좋은 데잖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계곡? 재혁이 저한테 계곡 가자고 했는데. 남자가 계속 떠들었습니다. 유진이 때도 거기서 깔끔하게 끝났잖아. 유진이? 누구지? 보험금 3억 꿀꺽했으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남자가 낄낄거렸습니다. 이번 여자는 얼마짜리래? 5억? 야, 스케일 커졌네. 저는 떡볶이를 먹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재혁이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남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몇 입 먹다가 테이블에 엎어졌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자를 깨웠습니다. 어깨를 흔들어 일으켰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휘청거리며 떠났습니다. 포장마차에 저와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떡볶이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은지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냄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말씀하셨다고? 벙어리인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곡, 보험금, 유진이, 또 한 건, 이번 여자, 5억, 설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제역이야. 세상에 제역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기서 깔끔하게 끝났잖아. 며칠 동안 저는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역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뭐해? 그냥 집에 있어. 요즘 포장마차 안 가? 맨날 가더니. 응, 좀 질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질린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가 한 말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할머니가 정말 제 이름을 말씀하셨는지,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여행 가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친구랑 계곡으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놀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하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죽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계곡 가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낮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 위험해. 왜요? 무슨 근거로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술 취한 남자, 기억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계곡에서 죽은 여자, 그 남자가 죽인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3억?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5억이래. 그 다음 차례가 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른 제역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돈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신 안 올 거예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계곡만은 가지 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죽어. 다음 날 저는 재혁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혁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재혁아, 혹시 전 여자친구 있었어?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결혼 전에 알고 싶어서. 재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라고. 2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유진이? 그 이름. 무슨 사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재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 미안, 얘기하기 힘들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갑자기 물어봐서. 재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옛날 일이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계곡. 유진이.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계곡 익사사고 유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성, 계곡에서 익사, 사고사로 결론.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이 구조 시도했으나 실패. 사망 여성, 3억 원 생명보험 가입 상태. 보험금 수령자는 교제 남성. 손이 떨렸습니다. 3억? 보험금. 그 남자가 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서울의 한 병원. 젊은 순덕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품에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 손목에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김은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입양 서류 여기 있어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월세는 석 달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술. 미안해. 은지야. 순덕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아기를 안아갔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6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으로 딸을 찾았습니다.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찍은 사진. 많이 컸네. 순덕은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은지 회사 근처 골목에. 첫날 밤 은지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떡볶이 주세요. 순덕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버린 년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3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벙어리인 척했습니다. 딸이 밥 먹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는 유진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SNS에서 유진의 사진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뒤졌습니다. 유진아 보고 싶어. 이주기 추모. 그중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 친구분이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유진 씨 전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사람이에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진 또래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이랑 결혼한다고요? 네. 6월에요. 하지 마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 남자가 유진이 죽인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재혁이가 보험 들자고 해. 5억짜리. 근데 좀 이상해. 자꾸 계곡 가자고 해.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5억. 계곡. 저한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계곡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다 의심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그래서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조심하세요. 그 남자 눈빛이요. 무서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보험, 계곡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유진이한테 했던 짓을 저한테도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재혁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은지. 수익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재혁?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 가입일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저와 사귀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5억 원. 수익자는 재혁? 제 서명은 위조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죽어. 진짜였습니다. 저는 보험 증서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유진의 죽음, 보험 증서, 계곡 여행 계획.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 씨, 박재혁 씨 체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 씨 사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3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는지, 저는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 잡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떡볶이 냄비만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은지,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널 버렸어.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널 낳고 이름 지어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 남편은 도망갔고 월세도 못 냈어. 입양 서류에 사인할 때 손이 안 떨어졌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30년을 찾았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3년 전에 겨우 찾았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린 년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포장마차 차렸어. 여기서 널 볼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날 몰라도 난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내가 회사에서 혼났다고 올 때 떡볶이에 치즈 넣어줬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때 그날 밤 내가 더 못 잤어. 내가 재혁이 만난다고 좋아할 때 나도 좋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놈 친구가 한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어. 30년 전엔 널 지켜주지 못했잖아. 이번엔 지켜주고 싶었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원망할까봐, 싫어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줄래? 엄마.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저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 빨간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